제가 방금 소개받은 이건우입니다. 들어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참 부러워요. 부럽다고 한 뜻은 일부 강연이 돈에 관한 강의였어요.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일부 강연을 듣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정말로 이 수치에 대해서 아주 먹통이라서 이 돈에 대한 재테크라든지 이런 건 참 부러워요. 내가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제 책을 내고 나니까 이제 이런 강연에 많이 초청이 되어 갔는데, 그러면 돈이 있어야 재미있게 살 것 아니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일부에서 한 강의 같은 걸 들었으면 이렇게 재테크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래 연결이 되면 좋은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거는 자신이 해결하시고 그러고 이제 내가 했는데 그건 좀 궁색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돈 있고 재미있게 막 이래 너무 좋은 강의인데 그래서 제가 부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다고 하는 뜻은 이렇게 초청해 주니까 여러분들 다 이래 면면이 만날 수 있는 게 반갑잖아요. 내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뭐 찾아오시겠어요? 이렇게 오면 그래서 면면이 또 나하고 구면인 분도 있겠지만은 또 초면인 분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뜻은 제 책을 또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안 읽었다고 하더라도 제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는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부럽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건 제 인사로 이제 그렇게 드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낸 책이 뭐 100세 시대를 뭐 유쾌하게 사는 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2013년에 낸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너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언제 재미있게 살았다고 했나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랬지 재미있게 살았다고 그랬냐고. 그거는 내가 정말입니다. 즐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내가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는 게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즐겁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을 어떻게든지 찾아보자는 뜻이지, 뭐 일생 동안 즐거워서 내가 희희낙낙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그 100세 시대를 어쩌고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건 나이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에이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보통 영어로 에이징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는 노인을 뜻하는 거예요. 에이징, 노인.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에이징은 ing가 붙어가 진행형이잖아요. 에이지는 나이고. 그래서 내 혼자 생각은 1살짜리가 2살 먹어도 에이징. 그렇죠? 내 개념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는 그것을 진행형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에 아주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게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는 하루가 48시간이고 누구에게는 10시간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1초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을 과학자들이 그렇게 나누어 놓은 건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나이 들어서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뭐 좋은 것도 있나 봐.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 들어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젊을 때는 나이 들어도 그래도 또 남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노인이 돼버리면 남아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나되고 하니까 정말로 즐거울 게 없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살 건데 뭐 그 고통 속에서 살아서 되겠는가 이제 그런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드는 이제 경과를 이제 한번 봤는데 그 보통 60세 되면 이제 회갑을 맞잖아요. 그 저는 그때 그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그 여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60세가 돼가지고 뭘 생각했냐면 자녀들한테 회갑을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펄쩍 뛰어요. 요새 무슨 회갑이냐고 말이지. 한 80살 정도 돼야 뭘 해드리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A4 용지에 타이핑해서 돌렸어요, 애들한테. 뭐라고 적었냐면 해야 된다. 이유는 80세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60세라는 거는 인생을 한번 이렇게 회고해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등승이에 앉아가지고 올라온 길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는 저리 가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세라는 회갑이 그래서 필요하다 하고 내가 억지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회갑했어요. 얻어먹었는데 회갑을 하면서 이제 내가 선배 교수님들이 은퇴할 때 어떤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가 그 이제 여행 연습을 했어요. 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의 강연을 내가 다 들으러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다른 한 분은 그래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떠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요약하자면 하나는 분노고 하나는 감사고 그래요. 그래서 더 관찰을 해보니까 분노를 가졌던 분이 일찍 돌아가셔요. 네. 그 내가 아는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외래에 앉았으니까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아는 교수님이라 은퇴하셔가지고 연구실도 안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야.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병원에 오시면 거기 줄 서지 말고 저한테 먼저 오세요. 그럼 내가 간호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편의를 이래.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상을 갔죠. 참 안타깝다고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죽는 걸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 분노가 너무 크면 고맙다고 떠나시는 분들보다는 더 불행하더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맙다고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65세에 정년이 됐어요. 정년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내가 동호회에 쫓아가서 시니어 카드를 발급받았어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노인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나는 정년 은퇴하면서 감사하다는 글로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겉으로 감사하게 떠났어요. 그 시니어 카드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연습한 게 2호선 타는 거, 전철. 그거는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잖아요. 뺑뺑 도니까. 그래서 그거 연습을 한다고 이제 탔는데 일반석에서 이래 서 있어 보니까 중학교나 뭐 좀 됐을까 한 애가 날 희끗 보더니 그만 눈을 깔고 핸드폰만 하고 앉았어요. 그 속으로 이놈은 지 애비도 없나?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또 한 번 타니까 고만한 또래 가지고 용수처럼 발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앉으세요 또 이러는 거야. 이놈 봐라. 네 눈에는 내가 할아버지로 보여. 자, 좌석을 비켜줘도 탈이고 안 비켜줘도 탈이고 이게 나이 먹어 들어가는 그 몽리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주 스마트하게 정년을 맞았다고 내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몽리를 안 부렸으니까. 근데 이제 지내놓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몽리 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를 예를 들면은 제자들이 이제 날 환송한다고 대학로에 이제 외식집에, 요새는 일식집이라고 그러지, 일식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받았어요. 그날 비가 와서 내가 우산을 쓰고 갔는데 나오니까 내 우산이 없어요. 누가 이제 딴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새 우산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우산 필요 없다. 내 우산 내놔라. 그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비 오는 것만 맞으면 그거 하면 되고 나는 헌 우산이고 주는 거는 새 우산인데. 그래가지고 기어이 내 거 내라 해가지고 이 주인이 이제 그 단골 손님이니까 가서 찾아와서 날 주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게 몽리예요. 그런 게 더 솔직하게 뭐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 소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이제 내가 잘 조절을 하고 나는 스마트하게 정년을 맞았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요 나이 이제 그냥 편리하게 한 10살 단위로 이렇게 끊어보면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9수 넘기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19살, 뭐 29, 9. 우리 같은 동료 교수인데 과가 다른데 여자 선생님 교수인데 자기 나이가 59인가 환갑이 다 됐는데 그때 무슨 인구조사 하는 게 나왔어요. 그 방문을 해가 일일이 호구 설문조사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생년월일이 다 주민등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묻는 사람이 연세가 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가 49살. 그 49살을 생년월일하고 같아 보니까 이게 틀리잖아요. 그게 49이요? 선생님 뭐 몇 년생인데 그렇게 49이라면 49인지 알아라고 막. 그래가지고 다툼이 돼서 그 설문지도 안 하고 내쫓았대요 자기가. 이 말은 자기가 번연히 알면서도 그런 게 이제 지적받는 게 싫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나이 든다는 거는 달갑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에이징, 달갑지 않는 그 에이징을 하는 그게 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면 60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겼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되니까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80세 생신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60살 때 이제 되어가지고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애들이 또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또 이제 뭐 섭섭한 점이 있나 보다. 우리 이제 한 집에 살거든요. 그 네 자녀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집을 짓고 한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모두 몰려와서 이제 80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 한다. 그래서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내 생각은 80회를 맞아가지고 아는 손님들을 오시라고 그러고 한두 시간 그지? 저녁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너무 서운할 것 같아. 그래서 내 혼자 생각에 1년 내에 내 80회 생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나는 내가 초청해서 대접하는 분이나 또 나를 초청해서 밥을 사는 사람이나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밥을 다 먹고 나서 내가 뜬금없이 그럽니다. 사실은 말이야 오늘이 내 생일이야. 이러면 같이 먹은 사람이 깜짝 놀라고 아유 진짜 그러셨으면 뭐 선물이라도 어떻고
이걸 내가 1년 365일 불과 먹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듣는 사람도 이제 내 생일을 아는 사람은 아, 농담이구나 하지만은 그래도 유쾌한 농담이잖아요, 그게. 나는 365일을 생일로 지냈으니까 여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88회, 나 이제 88회는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선배 교수가 88회 이제 그 희년을 맞아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 이제 제자들이 만들어 준 건데 이화대학 강당에서 이제 하는데 그분 회고록 비슷하게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친하게 지냈던 분이라서 나도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상에는 총장부터 시작해서 이사장 보면 이제 감투 쓴 사람이 다 앉았고 우리는 이제 밑에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다 공식적인 한 말씀씩 하고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말씨가 좀 조용하고 조곤조곤한 분이라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난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딱 어느 한 구절이 나에게 와서 딱 닿는 거예요. 그 앞에는 무슨 소리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은 내가 살아서 문상받는 마지막 손님입니다. 이러더라고. 살아서 문상받는다? 그것도 기발한 생각이잖아요.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이 뭐 문상 온지 간지 모르잖아요. 그건 살았는 사람의 절차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이제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과 접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출판 기념회가 마지막이라서 자기는 이걸 문상받는 걸로 생각하겠다.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나도 88회 생일이 만일 다가온다면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100세 시대를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이 백색하는 개념은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는 없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백세라는 걸 우리가 뭐 많이 회자되는데 제가 1982년에 이제 네팔 히말라야를 갔어요.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내가 마칼루를 갔는데 마칼루 학술 원정대 이래가지고 그 내가 셀파들의 이제 민속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학술 용원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니까 그때 백세라는 얘기를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학자도 아니에요. 힌두 교도들인데 백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 백세까지 살도 못하면서 백세 이러고. 그분들이 하는 거는 백세를 4등분 해가지고 25세까지, 50세까지, 75세까지, 그 다음 백세 이래 된 거예요. 그 제일 처음은 배우는 시기. 부모한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해보는 시기. 그걸 장가도 가고 애기도 낳고 그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참회하는 시기, 반성하는 시기.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없었을까? 이걸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 교도들은 그 연령대에 가서는 그 힌두교 사찰을 엄청 돌아다닙니다. 그 참회한다고. 그 다음 75살이 넘으면 자유로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자유롭다. 뭐로부터 자유롭단 말인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뭐로부터? free from 뭔데? 자유롭다니까 내가 이제 학자한테도 물어보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내가 물어보고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free from all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야, 말은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걸로부터 자유롭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든지 이런 건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유행하듯이 이 백세
이게 있기 훨씬 전이잖아요. 1982년인데. 그때 거기서 내가 그런 개념을 받았어요.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에이징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무슨 방법을 내놔라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자꾸 얘기하다가 뭔가 이제 좀 가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스마트 에이징. 스마트 하는 말이 참 스마트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 하는 말을 응용해 가지고 뭔가 좀 들려드릴 말씀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영안사전을 놓고 스마트에 관한 걸 요새 젊은 사람처럼 파자를 해봤어요. 그 정신건강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하면, 그래서 스마트 내가 찾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앞에 이제 그 강의한 돈 있고, 돈은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금 통장 찍어보면 내가 얼마나 저축돼 있는지, 집이 있으면 이 집 가치가 얼마인지 계량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거는, 그건 요새 건강, 그걸 받잖아요. 다. 건강검진을. 그럼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잖아요. 수치로.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계량화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보기에 내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응? 그 뭐라고 이제 다 생각을 하실 거야. 너 모양 보니까 이런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량화할 수가 없어요. 나도 계량화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를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되는 게 이해가. 마음이라는 거는 당신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당신 마음은 이런 것 같다. 아니면 당신 표정을 보니까 이런 것 같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구 치면 수리 쿠션이듯이 직접적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스마트, 그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어떻게든지 계량화해가지고 그래서 좀 실감나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많이 쓰는 이제 5단계라든지 아니면 3단계. 5단계는 매우 그렇다, 뭐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따라서 이제 점수를 주면 그걸 다 합해보면 제일 많은 게 내한테는 아주 탤런트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와서는 내가 조금 또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한 정신건강의 을 기준으로 한 파자한 거지. 그래서 요즘은 개성시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하는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여러분 우리가 개성이 다 달라요. 그 책을 보면 그 인도 그 속담에 사람의 마음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해놨어요. 그 말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그건 개별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를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 놓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나올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생각한 스마트, 우선 그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그림은 젊어서 나이 들면 앞에 가는 거 저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 나이 가지고 너 몇 살인데 이렇게 가지고는 젊은 사람한테 아주 봉변당해요. 옛날에는 나이 가지고 얘기하면 꿈쩍을 못 했는데, 그래서 좋은 얘기가 있어요. 누가 뭐 노래도 그런 걸 했다는데, 너 늙어 봤어? 나는 젊어 봤어. 그렇잖아요, 노인은. 이제 그건 조금 유머러스하게 너 몇 살인데 뭐 이거보다는 훨씬 좀 부드럽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게
늙어봤어고 뒤에 오는 게 젊어봤어.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60대 여러분들께 이제 내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건 이제 80세 그런 거. 그다음 88 써놓은 거는 우리 선배님 얘기고 그렇습니다. 자, 스마트 에이징. 누구나 나이 들지만은 기왕 나이 들 것 같으면 좀 스마트하게 들 수 없을까? 곱게 늙을 수가 없을까? 그래서 불란서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앙금이 없는 포도주 같은 노인. 그거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포도주 하면 참 맑잖아요, 그지? 그게 이제 포도 찌꺼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 얘기지. 그게 앙금 없는 포도주 같은.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그래서 나는 이제 스마트하게 나이 드는 법. 그래서 아마 이번 제목도 그런 뜻에서 이제 뽑은 것 같은데 제가 매긴 건 아닙니다. 스마트 에이징. 누구나 나이 들지만은 어떻게 하면 기왕이면 다홍치마잖아요. 우리 속담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래서 스마트하게 나이 드는 법, 에이징. 자, S는 나는 심플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simplifying, ing를 다 붙였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일생 동안 정신과 환자를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치료 목표예요. 단순화시켜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에너지를 이 생각 저 생각 뭐 다 흩어버리니까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집중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차력사들도 보면 집중해서 막 그러지.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집중력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고를 집중시킬 수 있을까? 집중시키는 데는 단순화시키는 거다. 이건 이제 정신건강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왜 복잡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를 지적하면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그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 속담에 죽은에 뭐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속담이 있으니까 죽은에 불알 만지기라고. 그걸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죽은에 나이 헤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쓸데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동안 6.25 사변 때 이제 북한 사람이 그 피난을 많이 왔어요. 전부 그러면 내가 이북에 살 때 금송아지 메고 살았다. 이제 그렇게 속담처럼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금송아지 메고 살았으면 뭐 돼요? 지금 떼거리가 없으면 떼거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내간 일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또 좋은 일에도 집착하고 나쁜 일에도 집착하고 그래요, 사람은. 앙심을 먹으면 이걸 풀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든지 갖고 있어요.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을 해요. 내 환자 하나는 한강 다리를 못 건너요. 자기가 걷는 순간에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내가 치료를 한다고 그런 거는 확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거는 안 돼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리니까 나보고 보라고 말이지. 또 한 분은 자기 아들이 이제 그 미국 유학을 갔어요. 대학원을. 한동안에 이 부인은 어떤 불안이 있냐면 총기 사고가 많으니까 아들이 총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가 아니라 남편한테는 이제 정조를 의심하니까 바람 피웠다 그러고 이제 일은 의심증이 많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계속 나보고 아들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죽어버렸어요. 자동차 팔고 뭐
다 해가지고 귀국 준비를 했는데 한방에 있던 한국인이에요. 동료지. 너 떠나는데 산책 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해가지고 어석한 데 가서 죽이고 돈을 탈취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안 해도 될 걱정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걱정 다. 자,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 이걸로부터 자유로우면 그럼 어떻게 자유롭게? Simplifying. 그래서 한동안 텔레비를 보니까 시청 앞 광장에서 모두 멍 때리기 캠프에 앉아있는 광경을 봐. 그렇게 인위적으로 멍 때려가지고 심플리파잉이 되지를 않는다고요. 모르긴 해도 그거 앉아가지고 온갖 잡생각 다 했을 것 같아. 자, 단순화. 두 번째는 M이잖아요. 스마트. M. M은 무브먼트, 무빙.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한 얘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수칙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10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지키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골고루 먹어라 이래 돼 있어요. 골고루 먹어라. 우리는 맛있으면 많이 먹고 또 몸에 좋다 하면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골고루 먹으라고 돼 있어요. 물은 하루에 2리터 수준으로 마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1리터짜리 2병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마시는 사람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해도 수분이 들어가고 반찬을 해도 수분이 있고 국 끓여도 이걸 다 합해가지고 2리터 정도 마시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적혀있는 이 무빙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걸어라.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걸어라. 너무 쉽잖아요 이거. 나도 그렇게는 못하는데 나는 걷기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젊을 때는 많이 걸었는데 요새는 더울 때 빼고 뭐 추울 때 빼고 이러면 걸을 기회가 좀 적어요. 근데 어쨌든 자주 걷고 멀리 걸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A는 제가 affect라고 생각해요. affect는 정서라는 뜻이거든요. 자, 노인이 돼 가면은 첫 번째 불편해지는 게 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우리 기관이 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나한테 오면 호소하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가 뭘 국을 해주면 간이 안 맞다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나를 애미기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노인은 미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노인이 돼서 미각이 떨어지니까 간을 넣어도 또 안 맞거든. 그렇게 또 넣고 하는 거예요. 그 미각뿐 아니라 청각도 떨어지죠. 시각도 떨어지죠. 오감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오감은 우리 생활에서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서를 내가 이제 A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인사동에 가면 수요일마다 뭐 화랑이 바뀌고, 뭐 이런 데도 강연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뭐 온갖 거 많잖아요. 이해는 못하더라도 가서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이제 실감한 거예요. 젊을 때 이제 유럽을 여행하는데 내가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술관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가서는 이제 피카소 뮤지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들어앉아가지고 그거 봤어요. 또 그 다음 또 여행할 때 일부러 찾아가고 또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린 이 동판화가 있어요. 그 설명 보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동판화가. 근데 그게 이제 그 투하는 거 그런 건데. 한번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가 어디서 누가 이제 그 동판 피카소의 원본을 갖고 왔다고 전시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가짜 이거는. 내가 본 일이 없는 동판이에요.
바르셀로나는 그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걸 시비를 해가 가짜다 이래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건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 차이가 이런 정도는 나는구나. 그래서 이 아펙트를 우리가 더 발전은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퇴화하는 거는 조금 중지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빠뜨리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오시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펙트. 그 다음에 이제 R은 릴렉스. 우리가 쉬는 걸 참 잘 못해요. 여러분들 이 안에 그 연세든 분들이 많이 계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생활해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쉴 여가가 있었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하고 산업사회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 이전엔 농경사회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밤낮 없이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홍보 영화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KBS에서 방영을 했어요. 뭐냐면 LG, 그때 금성인데, 금성이 미국 어디 카운티에다가 텔레비 공장을 만들었어요. 현지 공장을. 그걸 만드니까 이제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국식으로 이제 미국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약속도 안 하고 카메라맨 데리고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사장인데 당신 남편이 우리 공장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참 고맙다. 내가 당신 가정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는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뜻이죠. 나는 그 홍보 영화를 보면서 보너스 달라고 그래라. 돈 더 달라고 그래라. 내가 그때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주부가 하는 얘기가 너무, 그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남편을 제 시간에 돌려보내라. 요새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그때 70년대 초에 그런 걸 내가 들었으니까 참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시간에 돌려달라. 보너스 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릴렉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성장.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이제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다소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풍요로운 그걸 만들었겠지만은 이 쉬는 걸 몰라요. 쉬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 제 환자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휴가 떠난다고 약을 좀 넉넉히. 휴가 어디로 갔냐고. 동해안으로. 좋겠다. 잘 다녀오라고. 휴가는 가는데 회사에서 기왕 가는 길에 텐트 쳐놓고 현대자동차 고장난 거 좀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휴가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과거에 우리 개념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왕 가는 길에 봐주는 거예요. 기왕 가는 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휴식에 대한 그게 없어요. 또 하나는 그 일본 축구 감독인데 수필을 써놓은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미국 팀하고 시합이 붙은 거예요. 친선 게임인데 자기는 시합도 하기 전에 이거는 이겼다고 생각했대요. 근거가 뭐냐? 질서가 없는, 질서가. 일본 팀은 말이지, 감독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서 뭐 이거는 감독이 지나가면 하나 뭐 둘러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가지고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대요. 근데 시합을 붙어가지고 일본이 대패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반성하면서 쓴 글이에요. 뭐가 다른가? 저 사람들은 휴식과 시합하는 걸 명백히 구분한다는 거예요. 놀 때는 감독 아니라 뭐 대통령이 지나가도 엎드려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팀은 말이지, 눈만 봐도 벌떡 일어나고 이러니까 항상 긴장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정작 시합 때는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렉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릴렉스도 사실은 이건 책임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즐겨서 하는 거고. 그런데 한동안 이제 한 분은 교장 선생님이 정년 퇴임을 했어요. 퇴임을 하면서 이제 나보고 자기는 집과 직장을 평생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데 선생님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좋은 걸 재밌는 걸 하라고 그래도 고명하신 선생님이 뭘 하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갑자기 고명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디 사느냐 여의도에 산대. 여의도 가면 정구장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나이타도 있고 그런 거 한번 해보라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안 왔어요. 그래서 정구 잘 치나 보다 그랬는데 이분이 몇 달 뒤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응급실에 와가지고 이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더니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 당신이 정구 치락했잖아요. 그렇다고 아침 먹고 나가서 치고 점심 먹고 나가 치고 밤에 또 나이타가 있으니까 밤에 나가서 치고 한 석 달 치고 나니까 몸이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건 릴렉스가 아니잖아요. 일처럼 한 거예요, 일처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연령이 좀 많으신 분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구분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릴렉스 하는 걸 가지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T자인데 T는 투게더. 근데 저따 ing를 붙였는데 사전에는 저 ing 붙은 투게더가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붙였어. 함께. 그럼 함께 뭐 하자는 말이냐? 함께 뭐 강도짓 하자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봉사하자는 얘기. 그럼 봉사하자 그러면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남한테 줄 것도 없고 남한테 신세 진 것도 없다. 봉사를 하면 돈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야.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것도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을 내가 대꾸를 합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이 세상에 나오는 것부터 덤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덤으로 나온 건데 고맙잖아요. 그건 어떻게 갚을 거예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결국은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으로 받은 혜택, 말하자면 나를 내가 생각해보면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를 하고 이건 사회적인 혜택이에요. 나로서는 참 고마운 혜택을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런 데서 와서 또 강연해달라고 그러면 또 내가 기꺼이 와서 하는 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이런 것도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돈이 없어 그렇다? 돈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참 많아요. 우선 내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어요. 내가 미소 짓고 안녕하세요. 이거 봉사예요.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이것보다는 미소 지으면서 만나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봉사다 그 얘기예요. 노인이 들어오면 자리 비켜주는 것도 봉사예요. 길을 몰라서 묻는 사람한테 이리 가보라고 하는 것도 봉사예요. 그거 돈 드나요? 그런 게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돈을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물론 돈도 뭐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봉사로 함께 할 일은 너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우리 선배 선생님이 나한테 준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문으로 써져 있는데
풀이하면은 새가 날아오기를 기대하면은 먼저 나무를 심어라. 둥지를 틀어놔야 새가 날아올 것 아니에요.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둥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초청하든지, 이미 이것처럼 이렇게 둥지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가든지, 두 가지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거는 샘투사에서 내가 낸 책의 제목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늙은 나이예요? 가장 젊은 나이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하면 오늘이 제일 늙은 나이예요. 그죠?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학술적으로 연구된 게 있어요. 그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 또 연령대가 이제 세상을 곧 하직해야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 여러 번 해가지고 그 대를 물려가면서 연구한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망, 노인들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뭐 한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상위 3가지를 제가 뽑아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서 없이 살고 싶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그거하고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 공자 말씀에 80이 넘어서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건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좋은 얘기를 같아요. 두 번째로는 풀고 싶다. 마음에 맺힌 걸 풀고 싶다. 그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에 맺히는 게 너무 많아요. 갈등이. 그 요새 우리 사회를 보면 맨날 이제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분노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분노가 많아서. 우리 전체가 분노예요. 맺힌 걸 풀고 살고 싶다. 그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베풀고 살고 싶다. 투게더리. 그 이런 걸 보더라도 먼저 그 노인을 경험한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지금 노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 하나만 내주라. 이렇게 저한테 청한다면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나답게. 어떻게 사는 게 나답게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게 나다운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 참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러죠. 나는 그 속담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황새가 참새 둥지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 큰 덩치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새는 참새고 황새는 황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참새답게 안 살기 때문에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은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